노후에 돈 없으면 끝장이라면서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럼요.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하루하루가 지옥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돈 없이도 매일을 천국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믿어지세요? 천국이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방법을 모르면 돈이 많아도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대체 그게 뭔데요?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대단한 비법이라도 있나 봐요. 그렇죠. 오늘 알려드릴 단 하나의 비법. 알고 나면 당신도 전혀 다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좋아요. 오늘 제대로 들어봐야겠네요. 혹시 여러분은 노후를 맞이하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떠올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황금 같은 나날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 없이도 빛나는 노후를 만드는 단 하나의 비결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노년층의 약 70%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중 절반 이상은 작은 변화를 통해 그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만약 돈 없이 황금 같은 노후를 누리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정말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노후를 계획하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돈 없이 황금 같은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건강한 신체 활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창한 운동이나 고가의 헬스 기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변 환경을 활용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웃, 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은퇴 후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던 김 선생님은 어느 날 새벽 공원을 걸으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유, 몸도 마음도 무겁고 무릎은 아프지. 걷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매일 조금씩 걸었습니다. 하루하루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몇 달 뒤에는 공원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이젠 새벽 산책을 빼먹으면 하루가 뭔가 허전해요. 공기도 맑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처럼 단순한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면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알지만 막상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운동은 꼭 땀을 흘리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게 심호흡을 하거나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에 이로운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어르신은 집 앞 작은 텃밭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하시던 이 어르신은 텃밭을 돌보는 것이 신체 활동이자 마음의 평화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텃밭에서 잡초를 뽑고 물을 주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허리도 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요즘은 이게 내 일과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선사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예방 효과는 물론이고 인지 기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20% 낮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연 속에서의 산책이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체력이 딸리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운동은 속도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원 산책, 집에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텃밭 가꾸기 등 자신만의 리듬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신체 활동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활력과 즐거움이라는 값진 선물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문을 열고 집 앞 공원을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점점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김 선생님처럼 말이죠. 돈 없이 황금 같은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단순히 감사하라는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뇌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를 통해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최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최할아버지는 몇 년 전 은퇴 후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가족과도 소원해지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했죠. 살아온 세월이 허무했어요. 별로 감사할 일도 없고 오히려 가진 게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 최할아버지가 변한 건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기로 결심하신 거죠. 처음에는 오늘도 밥을 먹었다 같은 단순한 내용뿐이었습니다. 몇 줄 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쓰다 보니 내 삶에도 작은 즐거움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몇 달이 지나자 최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고 가족들과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작은 일도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는 생각보다 있는 걸 즐기려 하게 됐죠. 이처럼 감사 습관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해 우울감을 낮추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변화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68세 박 여사님의 사례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살고 있는 박 여사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활기가 넘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비결을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감사 노트를 쓴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왜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게 내 삶을 바꿨어요. 박 여사님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도 잘했어. 힘들었지만 참아냈어. 그리고 감사 노트에 적습니다. 딸이 맛있는 김치찌개를 해줬다. 이웃이 아침에 안부 전화를 해줬다. 이 작은 습관들이 박 여사님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본받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0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김 선생님은 3년 전 배우자를 잃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역 복지관의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감사를 배우게 됐습니다. 명상할 때 강사가 항상 말했어요. 숨을 들이마시며 감사하고 내쉬면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처음엔 이상했죠? 하지만 김 선생님은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하루 10분간 호흡에 집중하며 감사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이젠 자연스럽게 감사가 떠올라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또 하루를 살아가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생각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명상과 결합한 것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서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감사는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삶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 보세요. 돈 없이 황금 같은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산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74세 정재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은퇴 후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가족들과도 소원해진 정 할아버지는 외로움에 힘들어했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데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동네 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기타를 배우며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밴드 연습이 있는 날이 기다려져요. 나랑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니까 외롭지 않더라고요. 공동체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더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이 강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고 수명도 평균 3년 더 길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박순영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박 할머니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빈둥지 증후군으로 심리적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중 이웃 주민들과 공동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채소를 심고 돌보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흙 만지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싹이 나고 자라는 걸 보면 제 마음도 자라는 것 같아요. 이웃들과 수확물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쌓였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대화하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공동체 활동은 신체 활동과 정서적 만족감을 동시에 제공하며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합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김희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한 후 우울증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지역 교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을 돕는 게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위로해 주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김 할아버지는 매주 노숙인 급식 봉사에 참여하며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주말 봉사가 기다려져요. 그날만큼은 하루가 정말 바쁘고 보람차거든요. 봉사활동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봉사활동은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한 발짝만 내디뎌 보세요.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동네 모임에 참석해보는 것이 좋은 시작입니다. 돈 없이도 황금 같은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흔히들 건강한 음식은 비싸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69세 김연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효과가 크지 않았죠. 밥을 먹으면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힘들었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몸도 축 처지고 하루가 피곤하더라고요. 그런 김 할머니가 큰 변화를 경험한 건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발효식품 강좌에 참여한 이후였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그고 된장과 청국장을 만드는 법을 배웠죠. 이후 하루 한 숟갈의 청국장을 식사에 추가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이걸 먹고 뭘 달라지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소화가 훨씬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김 할머니의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소화기관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배가 더부룩한 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음식을 직접 만들면서 재미도 느끼고 삶이 풍요로워진 기분이에요. 대전에서 홀로 사는 73세 박정우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수년간 고혈압과 당뇨를 앓아왔고 식단 관리가 필수적이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맨날 짜게 먹지 말고 설탕 줄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나요? 혼자 살다 보니 대충 먹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박 할아버지는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식단 관리 워크숍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법과 간단한 조리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는 소금 대신 허브와 레몬을 활용하는 방법에 주목했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지 몰랐어요. 허브를 넣으면 음식 맛도 좋아지고 혈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일석이조더라고요. 워크숍 이후 박 할아버지는 스스로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요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려 먹어요. 심지어 제 친구들한테도 알려줬더니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대체제로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듯 건강한 식생활은 고가의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연에서 온 식재료를 활용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며 직접 요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이 노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돈 없이도 황금 같은 노후를 누릴 수 있는 5번째 방법은 취미와 학습을 통한 성장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71세 이명숙 할머니입니다.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이 할머니는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 활용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들은 항상 스마트폰으로 뭐든 다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서 손도 못 댔죠. 그러다 강좌를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강사의 도움과 동료들의 응원으로 천천히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이 할머니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 쇼핑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주들하고 전화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요리법도 검색하고 친구들하고 사진도 공유해요. 스마트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활동은 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익히는 것은 노년층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9세 김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점점 의기소침해지던 김 할아버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수채화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리겠어요? 선 하나 제대로 그리는 것도 힘들었죠. 그런데 배우는 게 재밌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꽃과 나무를 그리던 김 할아버지는 점점 실력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작품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작은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감탄하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림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예술적 표현을 넘어 감정 치유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술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취미와 학습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그 속에서 얻는 성취감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가까운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관심 있는 강좌를 찾아보세요. 돈 없이도 황금 같은 노후를 누릴 수 있는 5번째 방법은
취미와 학습을 통한 성장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북 안동에 사는 72세 김영호 할아버지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김 할아버지는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네에서 열린 전통 목공예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죠. 나무 만지는 건 어릴 적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칼질도 서툴렀고 솔직히 이게 재미있을까 싶었죠. 처음엔 누구나 서툴죠. 하지만 천천히 배우다 보면 금세 실력이 늘어요. 나무와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 할아버지는 처음엔 나무를 다루는 게 어색했지만 점점 그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집에서 작은 목공 작업을 시작했고 이웃들에게 직접 만든 소품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너무 예쁘네요. 직접 만든 거라 그런지 더 정이 가더라고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어요. 연구에 따르면 손을 사용하는 창작 활동은 뇌의 뉴런을 활성화시켜 노년기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목공예를 통해 삶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이수진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내던 이 할머니는 문득 유튜브에서 본 서예 영상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글씨를 써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배워도 될지 걱정되더라고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붓을 잡는 순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답니다. 마음의 소리를 글씨로 표현해 보세요. 서예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1시간씩 글씨 연습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이 동네 서예전에서 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수진 씨, 이건 정말 작품이에요. 어쩜 이렇게 정갈하고 마음이 담긴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글씨 쓰는 동안은 잡생각이 사라지고 오로지 붓끝에 집중하게 돼요. 이게 나만의 명상이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서예와 같은 예술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취미와 학습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관심 있는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돈 없이도 황금 같은 노후를 누릴 수 있는 6번째 방법은 합리적인 소비와 절약입니다. 자원이 한정된 노년기의 현명한 소비 습관은 여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충남 서산에 거주하는 73세 강민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며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강 할아버지는 소비를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막막했어요. 전기요금도 많고 식비도 만만치 않았죠. 아버지, LED 전등으로 바꾸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플러그만 뽑아도 전기요금이 확 줄어든대요. 강 할아버지는 아들의 조언에 따라 집안 조명을 모두 LED로 교체하고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한 달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이 정도로 줄어들 줄은 몰랐어요. 진작 바꿀 걸 그랬네요. 이게 다 쌓이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아버지, 이번엔 수도 사용도 줄여보세요. 그 후 강 할아버지는 빨래할 때 찬물을 사용하고 설거지할 때 물을 틀어놓지 않는 작은 습관을 추가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인데도 생활비가 이렇게 아껴지니까 이제는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재미가 됐어요. 이처럼 에너지 절약과 작은 습관의 변화는 노년기의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연구에 따르면 LED 조명을 사용할 경우 연간 전기요금이 평균 20% 이상 절약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7세 이정자 할머니입니다. 은퇴 후 텃밭을 가꾸며 식비를 줄이고 건강도 챙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마트에 갈 때마다 채소값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직접 텃밭을 시작해 보기로 했죠. 처음엔 좀 힘들었죠. 그런데 직접 키운 채소를 따서 먹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텃밭에서는 상추, 고추, 깻잎 같은 간단한 채소부터 시작해 계절마다 다양한 작물을 키웠어요. 직접 재배한 채소는 식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건강한 식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할머니가 키운 고추가 이렇게 맛있다니 이제 마트 고추 못 먹겠어요. 너도 텃밭 하나 만들어봐. 재미있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단다. 연구에 따르면 텃밭 활동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동시에 신체 활동량도 늘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소비와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신만의 텃밭을 가꾸며 얻는 기쁨은 단순한 절약 그 이상일 것입니다. 돈 없이도 황금 같은 노후를 누릴 수 있는 7번째 방법은 안전하고 정돈된 생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사고 예방과 정돈된 환경이 정신적 안정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충북 청주에 사는 72세 박순호 할아버지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집안 곳곳이 어지럽혀졌고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기 일쑤였죠. 찾아야 할 물건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였어요. 방은 방대로 어지럽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랑 같이 정리해봐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손녀의 도움으로 박 할아버지는 집안을 한 공간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죠. 서랍에서 물건을 찾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생활이 훨씬 편해졌어요. 방도 넓어 보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할아버지, 이젠 계절마다 한 번씩 대청소를 해보세요.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정리와 정돈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 이상으로 정신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다음은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69세 이은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몇 달 전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후 생활 공간의 안전성을 점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졌을 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제야 집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죠. 엄마,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도 설치해 드릴게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고를 예방해 줄 거예요. 아들의 도움으로 이 할머니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샤워실과 화장실 벽에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또한 집안의 어두운 조명을 밝은 LED로 교체하고 계단에는 야광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마음이 편해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안전하니까 무섭지가 않네요. 엄마, 정리도 꾸준히 하셔야 해요. 바닥에 물건이 많으면 또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생활 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작은 변화들은 노년기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정 내 사고의 40% 이상이 욕실과 계단에서 발생하며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간단하지만 효과가 매우 큽니다. 정돈된 생활 공간은 노년기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듭니다. 정리된 환경은 단순히 보기 좋을 뿐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마음의 평화까지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집안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돈 없이도 황금 같은 노후를 누릴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건강한 신체 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얻고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로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의미 있는 인간관계는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건강한 식생활은 몸의 기초를 다지게 해줍니다. 취미와 학습은 삶의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합리적인 소비와 절약은 경제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정돈된 생활 공간은 우리의 삶을 더욱 쾌적하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노년기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 발짝만 내디뎌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이웃과 미소를 나누는 따뜻한 순간까지 모두가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의 변화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 TV였습니다.